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3,600억 원가량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2,900억 원가량, 기관은 800억 원가량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1,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0억 원가량, 기관은 5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좀 뉴욕 증시와 비교를 해도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때까지는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면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코스닥만 지금 좋으냐? 뭐 이렇게 금투세가 약간 뭐 유예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지만 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키 맞추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박스권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덜 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로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 관련주 펜오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 스킨앤스킨, 세 번째로는 반도체 소부장주 또 이수 페타시스와 DB 하이텍에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 중에서는 호실적을 기록한 한국카본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기계 관련주인 진성 TS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HFR과 서진 시스템 만났습니다. 5G 관련주 통신 장비주인데요. 또 여기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의 또 실적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이 두 종목 다 모두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FR과 서진 시스템 그리고 5G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며칠 전부터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5G가 사실 뭐 네옴시티도 스마트 시티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테마의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에 FR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월요일에는 기가레인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신 장비 쪽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HFR, 뭐 서진 시스템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5G 종목들, 솔리드를 포함해서 실적이 다 대부분 다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시 좀 대비가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성장 여력이 높은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FR과 서진 시스템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FR을 꼽아주셨습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또 앞으로의 수출 성과가 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FR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공약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아주 강하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 5G 프론트홀이라는 기술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론트홀 기술이 뭐냐면요, 레이더 장치와 그리고 이제 무선 신호 장치를 연결해주는 이 링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통신 장비가 용어가 좀 어려워서 좀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프론트홀 기술 자체가 뭐냐면 이 5G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서브 6GHz라는 것과 28GHz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찐 5G는 고주파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고주파를 쓰기에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아서 서브 6GHz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파장이 길수록 그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북미나 뭐 중국이나 이런 대륙이 있는 곳은 굉장히 그 고주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HFR의 이런 프론트홀 기술은 미국에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작년부터
미국 AT&T라든지 브라이든 쪽으로 계속 수주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역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근데 3분기에는 또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원래 300억대를 예상했는데 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뒤늦게 오늘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양,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AT&T, 브라이즌 쪽으로부터 대규모 수주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은 5G라 돼 있는데 프라이빗 5G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특정 공간 내에서 이 5G, 즉 이제 제가 말씀드린 28GHz 이상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고용량도 처리가 된단 말이죠. 향후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구현이 힘들고, 왜냐하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은 5G 기술을 쓰면은 어떤 한 특정 스마트 그 팩토리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NEC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은 5G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성장 및 이 고객 다변화, 뭐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고객 다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FR은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돌기도 했고, 오늘은 또 노키아 솔루션즈와 11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HFR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노키아 쪽까지 이제 수주가 어제 발표가 났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공략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오늘 다시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도 괜찮죠.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자리와 장이 지금 거의 후반에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8%대 강하게 지금 양봉을 유지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추세 상승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권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34,600원. 1차 목표가 4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 3만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통신 장비주 중에서는 HFR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원익 QNC와 ISC 만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이제 다시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대장주가 움직이면서 또 소부장 관련주들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드디어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두 종목 다 아주 좋은 종목들이고, 원익 QNC는 소모품을 담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ISC도 이 비메모리라든지 메모리 소켓 쪽에 거의 뭐 1인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또 도입이 되면, DDR5가 도입이 되면 또 그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좋은데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익 QNC와 ISC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ISC를 뽑아주셨습니다.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인데 테스트 소켓은 또 무엇인지,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기업은 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산업은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어떤 ISC는 이 소켓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지금 소켓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26.4%가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729%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정도로 성장을 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고마진의 서버 CPU향 소켓 매출이 현재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좋은 편이에요. 원래 반도체 시황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인텔에서 DDR5 이 사파이어 래피드 서버 CPU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켓 매출이 또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내년도 1월 10일 날 출시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DR5 쪽에 메모리 소켓 쪽 매출이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는 전체 연도 대비 175% 성장 예상되고 23년도는 약 28.7%, 그러니까 총 매출이 약 1,000억대 육박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에는 유럽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소켓입니다. 유럽 차량용 반도체 소켓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아직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일정은 안 나왔지만 이 정도쯤이 되면은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또 모멘텀도 있다는 점. 특히 정리하면 이 사파이어 래피드와 유럽 차량용 반도체용 소켓 이 두 부분이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 성장 모멘텀까지 있는 ISC.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자, ISC도 지금 오늘 아주 탄력이 좋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 34,600원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1차 목표가는요 37,000원 먼저 보겠고요. 손절 가격 3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ISC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관련주인 BH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H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BH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저가 매수세로 애플 실적이 좋다, 저가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회복되면서 BH도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목표가 26,000원 제시했는데 지금 아쉽게 도달을 안 한 상황이라서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정도 되면 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BH 현재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주인 ABL 바이오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하죠. 제약바이오 섹터도 강하고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ABL 바이오도 지금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 혈관 내관문 치료제를 이중항체 치료제 모멘텀을 갖고 있고 항암 치료제도 이제 이중항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 수출 가능성이 계속 꾸준히 언급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13%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역시나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송동현 대표님의 오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UAM 관련주이자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UAM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좋고 좋았지만은 우선은 좀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흑자 전환과 동시에 지금 추세 상승권에 위치한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업은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에 들어가는 특수 원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MRO라고 해서 이제 메이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 항공기를 이 화물기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항공기를 이 화물기로 바꿀 때 부품을 공급하는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걸 PTF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 실적이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이제 항공사에서 계속 발주가 나와주고 있고, 약 3,800억 정도 수주를 한 상황이고, 2분기부터 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MRO 쪽 사업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미국 발사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기체 부품 사업도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쪽이고 이제 UAM 사업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빈살만
광세자가 방문을 할 건데 UAM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안정적인 기업들이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예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시점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보시면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추세가 정배열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단기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세가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가능해서 땡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15,150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 16,500원, 손절 가격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